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 법인세 정상화만이 해결책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세입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잘못됐고 세수 예측도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입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입장 변화가 추경 통과를 위한 립서비스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재정정책 실패를 인정한 만큼 근본적인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수 결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바로 법인세의 정상화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법인세 감면으로 5년간 37조 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밝힌 비과세 감면 정비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고 효과도 미미합니다. 법인세 정상화 없이 세수 부족을 메울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정부 재정 정책의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법인세 정상화와 세출 구조 조정을 포함한 조세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일본은 평화 헌법을 지키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일본의 이율 배반적인 태도가 우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노동에 동원된 미군 포로들에게 공식 사과한다고 합니다. 미쓰비시는 최근 세계유산에 등재된 군함도 탄광에서 한국인을 강제 노동시킨 기업으로 한국 피해자에게 사과나 배상한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군함도에서 강제 노동은 없었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일본과 전혀 다른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법원은 아우슈비츠에서 30만 명의 학살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94세의 나치 친위대원 오스카 그르닝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당초 검찰의 구형보다 6개월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나치 전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해 국제사회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독일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 사과는커녕 과거를 잊은 채 노골적인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야당과 여론의 반대, 주변국들의 우려도 무시하고 전쟁 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보법제 개정안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평화헌법은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의 근거에서 전수방위 원칙을 담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입니다. 일본 헌법합작 90% 이상이 안보법제가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힘으로는 일본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번영하는 길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평화국가 일본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방산비리, 혈세 1조 원, 국가안보 차원의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방위 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방산비리에 연루된 국방 관련 사업 규모는 총 9,809억 원 규모라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수단의 발표에 따르면 출범 이후 전직 해군 참모총장 2명과 전 국가보훈처장, 현역 예비형 장성 10명 등을 포함해 총 6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 중 47명이 구속, 기소되었다는 사실에 국민들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질 일입니다. 이러한 총체적 비리 때문에 수십조 원이 투입된 첨단 무기들이 고철더미로 전락하고 북한의 10배가 넘는 36조 원의 군사비를 쏟아붓고도 전력 열세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방산비리가 계속 드러나면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위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방산비리로 잘못된 무기가 실전 배치되면 전투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 국가 안보마저 위협하는 이적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산 조사를 통해 그간 구조화된 군 비리를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국가 안보를 이용한 비리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이 국민 사찰은 망국적 대선 개입이자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초 다수의 기기를 해킹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탈리아 업체에 긴급하게 주문했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프로그램 구입 사실을 인정했으나 대북 감시용, 연구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가능 여부를 의뢰하고 해킹을 시도한 정황으로 볼 때 국정원은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원의 국민 사찰은 망국적 대선 개입에 이은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대선 개입한다고 얼마나 영향을 주겠나, 정보기관은 원래 해킹하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또 야당이 국정원에 대한 의혹 제기에 정치 공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정치 공세라면 새정치연합은 얼마든지 정치 공세를 할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분노하지 못하고 해킹 사건도 지적하지 못한다면 정치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야말로 정치 수세와 국정원 비호를 중단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이번 사건을 대하는 언론의 보도를 보면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보장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보도조차 하지 않는 언론이 있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특히 지상파의 경우 사실이 알려진 6일이 지난 7월 14일에 처음 보도했지만 보도 내용은 평가하기도 민망할 수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국정원 불법 사찰은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바로 언론인도 국정원이 불법 사찰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공안 통치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